좋은 작품은 발터 베냐민 말에 따르면 49가지 이상으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더 다양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사실 모호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작품에서 어려운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것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보일 수 있는. 저도 그냥 나름대로 본 걸 얘기하면은 그동안에 이제 문학이라는 건 현실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게 명퇴를 했거나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실업자가 된 젊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나. 그 대목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윤은명은 이제 그 대목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 하다 그만둔 사람, 뭐 배우와 좀 하고 연출가가 되고 하려 했었는데 잘 안 된 사람,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달랑달랑한 퇴직금 갖고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나, 뭐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이제 부인들은 일하러 가고 돈벌이하고 생활을 책임지는데 그런 생활의 현장에서 벗어나 공원으로 모이죠. 그건 뭐 대부분이 다 공원에 모이는 것 같아요. 산이나.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감옥의 세계는 감옥은 우리 관심 없지만 감옥에도 보면 나름대로 세계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직업을 그만두고 마누라 덕에 먹고 사는 사람 나름대로 바쁘고 그 사람들도 뭔가 분주하고 치열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뭐 하며 살지? 그걸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모였을 때 특별히 정해진 주제는 없는데 이제 불쑥불쑥 그때 이제 화제를 떠올려요. 그럴 때에 거기에 참여한 세 사람은 그 화제 중에 자기 가장 자신 있는 걸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서로 경쟁을 합니다. 첫 번째 나온 화제는 칠면조에 관한 얘기예요. 칠면조. 이제 연출가가 웃을 때 이상하게 칠면조 소리를 내니까 칠면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칠면조 고기가 맛있냐 없느냐 이러면서 그 화제는 그냥 흩어졌어요. 누가 특별히 칠면조에 관한 상식이나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가 불쑥 예기치 않게 칠면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 하나 배우 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월남전에 참여했었는데 우연찮게 살아있는 원숭이 골을 먹는다는 얘기를 해요. 원숭이라는 그 원숭이에 관한 화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공이 딱 보니까 자기는 원숭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뭘 알고 있는 것 같아.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른 주제로 옮겨지기 전에 그걸 탁 채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날에 거기다 화제를 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그 화제를 통해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런 이제 시도를 하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일 그 얘기를 꺼낸 베트남 갔다 온 배우는 별반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그냥 골 먹는다는 얘기, 지가 먹었는지 버었는지 하여튼 그 얘기만 하고는. 그래서 그 세 명이 모인 자리에 자기가 그날 그 화제를 이렇게 중요 화제로 삼으면서 자기가 이제 거기서 뭔가 분위기를 압도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쭉 생각해 보니까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요, 과학자들이 화성을 연구했는데 화성이 문명 흔적인데 그 어디서 찍은 사진을 보면 원숭이가 회에 앉아가지고 먼 우주 공간을 응시하는 것처럼 그런 걸 썼더라. 멋있는 것 같아. 자기가 말했어도 내가 원숭이의 화제에 관해서는 이 정도 지식이 있지. 너네들은 저로 가. 이런 이제 주도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없는 사람이 하는 짓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풀어가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사람 하나는 이제 집에 가고, 둘이 남았는데, 이 사람을 완전히 이제 압도해야 되겠어. 여기서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이고 싶은 거죠.
이것은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일터에서 하는 것과 또 다른 면에서의 이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생각을 빨리빨리 머리를 돌려보니까, 거기에 이제 과거에 자기가 그 의붓 아버지하고 그 이제 어떤 서커스단에 갔을 때 경험이 딱 있는 거예요. 원숭이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실탄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꺼냅니다. 그리고 그건 어디서 읽은 게 아니라 자기 체험이 있는데 그 원숭이가 사람하고 비슷하고 이렇게 해서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가 뭐 세타를 잡혀가지고 혼난 경험이 있다. 원숭이 겉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와 함께 그 화제를 더 키워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이제 이야기가 불이 꺼질 만하니까 이제 또 한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전에 가만히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어릴 때 그 시장에 가면 꼭 약장사에 거기 이제 원숭이를 데리고 나와서 바람 잡는 일을 하니까 지금도 어디 장이 서면 뭐 오일장 같은 거기 아마 약장사 있고 그게 원숭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얘기가 더 커졌어요. 일이 커진 거지. 그래서 원숭이를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타고 가는데 중간에 이제 주도권을 잡아갖고 자기가 이제 이긴 거야. 이거 승리를 거두고 이제 기고만장에 가는데 불교에서 아마 그 초파일이 있는지 그 이제 불교 행사 얘기가 좀 나와요. 근데 느닷없이 같이 가는 친구가 예기치 못하게 공격을 해서 들어오는 거야. 뭐냐면 그 부처님이 이제 전생을 여러 번 겪으면서 나중에 부처가 됐는데 그 전생 중에 원숭이 떼를 전생을 한번 경험한 일이 있다는. 그러니까 철렁하고 아니 얘가 이 원숭이들 이렇게까지 깊이 알고 있어? 그런 생각이 덜컥 들면서 밀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머리를 딱 굴려보니까 앙코르와트 그 본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에는 크메르라고 했는데 지금은 캄보디아로 바뀌었는데 거기 옛날에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본 것 같지? 그러니까 거기에 막 오래된 그런 불도 그러니까 이제 부처의 머리가 있는데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많지. 근데 거기에 나무들이 막 이렇게 막 거기를 칭칭 동여매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거기에 원숭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부처 얘기를 하니까 나도 밀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돌부처 얘기를 한 거지. 그러니까 한번 그러니까 이제 얘 봐 이러면서 이제 상대가 밀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지. 이러면서 내가 근데 나도 모르는 걸 깊이 있게 아는 것 같아요.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이 실제 일하는 현장에서는 상대가 뭘 잘 만들고 이럴 때 기분이 안 좋은데 먹고 노는 사람도 이런 데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보니까 없죠 지금. 근데 이제 국수집에 국수를 먹으면 물어보니까 약장사가 왔다 갔는데 원숭이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간 것 같다. 근데 어디냐면 여기 등 넘어 가면 이제 바닷가에 거기 가보라.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원숭이를 찾으러 가죠. 그래서 이 은퇴한 사람들, 현실에서 물러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키워줘가지고 결국 이제 원숭이를 찾으러 가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원숭이를 정말 찾으면 오늘은 승리하는 거죠. 오늘은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건데. 그러니까 원숭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원숭이를 찾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오다 보니까 지네들 얼굴이 서로 맞아보니까 원숭이야. 원숭이 상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원숭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너나 나나 마누라 등쳐먹는 원숭이인데 왜 원숭이냐면 원숭이가요. 본래의 삶을 포기하고 소개된 걸 보면은 그 우주에 있는 원숭이도 회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붙잡혀서 거기 매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 우주를 응시하고 서커스에 있는 공마단에 원숭이도 잡혀가지고 그 입구에서 있으면 재롱 떨고 그 주인이 던져주는 먹이를 먹는 그런 원숭이야.
그리고 또 앙코르와트에 있는 원숭이들도 보면 관광객이 던져진 바나나 먹고 사는 원숭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자기 부인이 던져주는 바나나 먹는 주제로 사는 원숭이에 불과하다. 원숭이 다른 게 찾을 게 아니라 네 놈이 원숭이 나도 원숭이다. 이러면서 이제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그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자기 직업 안에서 그 사람들에 관한 얘기만 많이 나왔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는 분석이나 그 안에서의 과정을 굉장히 많이 다뤘지만, 그 현장에서 물러나갖고 직업을 잃고 마누라 덕에 먹고 사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사는지, 그 사람들의 세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거기서의 그 재미라든지, 거기서의 뭐 우열을 가리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걸 이제 처음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도 바쁘고 그들도 치열한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였을 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서로 뭐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듯이 나오는 얘기 중에 자기 자신 있는 주제가 하나 던졌을 때 한 사람이 그걸 탁 낚아채서 그 대화의 주도권을 갖고 거기서 자기가 승리함으로써 자기 자존감을, 그 실제 일에서 벌어지는 자존감이 아니라, 불쌍하죠, 그 대화에서 자존감을 가지려고 하는 노력, 그 치열함, 거기서 슬프기도 하고 기쁨도 느끼고 우월감도 느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고 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한 목사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고, 그들끼리 모이면 자기가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서로 대화를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올 때 손주가 잘 됐어. 그런 사람은 손주 얘기 나오면 그때 이제 딱 젖차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손주가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로 화제를 돌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그걸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손주가 부족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 손주가 있는데 그래서 그날 이제 이기면, 그 나중에 이제 뭐 그렇게 심각하게 나가면 싸워요. 싸우기도 하지만 이제 우리 손주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오늘 저녁 사러 갈게.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면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할 일 없으니까 쫓아가는데 가보니까 손주가 없어. 뭐 이러면 허탈하게 돌아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산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미래도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일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고 거기서 승리하면서 자기를 지탱해 나가는 힘을 얻고 온다는 거죠. 거기서도 밀리면 완전 왕따가 되고 그런 위축이 되고 바보된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읽으면서요, 뭐 목회자도 그래요. 일이 현실에 일이 많으면 모르지만은 그게 없으면은 뭔가 화제가 올랐을 때 자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일을 이렇게 얘기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여튼 뭐 제일 없는 사람이 자식 자랑하는 데서 시작하는 사람이 많고, 손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뭔가 낚시를 좋아한다 그러면 낙자와 나무 그런데 하면서 이제 쫙 나오는 거지. 뭐 이제 나중에는 없으면 뭐 TV에서 본 낚시에 관한 것까지 다 주워 섬겨가지고 그 분야에서 내가 우위를 점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느끼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재밌는 건 화제가 떠올랐을 때 이제 재빠르게 내가 자신 있는 화제를 탁 낚아채서 딴 데로 화제가 넘어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걸 말도 안 되는 거고 막 반대로 넘는, 나중에는 손오공을 쓰려고 하다 이건 너무 붕 뜨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관심 집중할 만한 걸
계속 쓰면서 이렇게 그날의 주도권을 자기가 대화의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생의 의미를 찾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부분을 보게 해주는 것 같고 또 우리도 뭐 언제 은퇴를 할 것이고 또 아니면 여러분 가족 중에 뭐 은퇴하신 아버지나 뭐 엄마나 또 어른들 있을 때 그분들은 주로 뭘 갖고 그 화제 주도권을 잡고 얘기하려나 그래갖고 이제 뭐 나이 많으면 이제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은퇴 목사님들도 뭐 한번 마이크 맡기면 자네도 늙어봐 이러면서 이제 그 뭔가를 그에 계속 내비두면 1시간 동안 얘기 혼자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 세계를 보여준다는 것은 굉장히 뜻이 있는 것 같고 또 노인들을 기쁘게 하는 얘기는 우리 김주성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실 텐데 아버지가 자신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걸 탁 쳐드리면 아버지가 되게 좋아요. 난 너 오늘 가지 말고 자고 가라. 이런. 특히 이제 은퇴자만이 아니더라도 사람 모일 때 그 화제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억지 쓰는 사람들 제법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성향이 있지만 은퇴자들은 이제 더욱 현실이 자기 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알고 살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날은 그냥 좋아하는 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툭툭 추임새를 넣어드리면 이제 김수 목사님은 이제 그러면 아버지 지갑이 잘 안 열리는데 이제 열리지. 예. 너 고생 많지? 목회하는데 얘기 어려웠네. 그러면서 용돈도 주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아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그냥 상대방을 꺾지 말고 그 얘기가 이렇게 그 화제에 오른 것을 이제 살려서 실컷 얘기할 수 있도록. 근데 뭐 얘기하다 보는데 지금 신나갖고 막 가는데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나가면 기분이 되게 안 좋아. 요즘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자존감을 느끼는 게 딱 한 가지인데 그게 그냥 이단 엽차를 치고 들으니까 요거 봐라 맹랑하네 이렇게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실업자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 맞이해서 연결해 보자면 유튜버들이 실제화됐잖아요. 그것과 좀 연결시킬 수 있겠나? 그렇죠. 유튜버들 앉아서 계속 자기 화제를 얘기하고 듣고 싶은 사람 듣고 그렇죠. 그래서 컨셉 하나 잡으면 말도 안 되지만 이렇게 계속 끌어다가 그걸 이제 그 불을 안 꺼뜨리려고 그거 잘하는 게 그 잘하는 사람이 유튜버 잘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현실에도 이런 경우가 있고 특히 이제 은퇴를 했거나 뭐 할 일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거기도 이런 하나의 세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잘 들여다본 것 같아요. 잘 들여다봐서. 그래서 원숭이는 하나의 상징이고, 다양한 주제 중에 딱 나왔을 때, 탁! 남고 챈 거지. 아, 요거다, 요거. 어?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잖아.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그 염전 있는 그 바닷가까지 끌고 와. 아, 이거 대단한 거지. 밀고 가는 힘이 센 거예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못 당해요. 못 당해.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문 목사님의 그 모임에는 보면 아직 있기도 있지만, 딴 데 가서는 이제 이렇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서로 만만하니까 화제 주도권이 나오면 이제 불교 관심이 나오면 이제 불교가 막 이러면서 이제 딴 데를 못 가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불교의 말이야. 뭐, 이 있잖아. 그래서 딴 데 가면, 아니야. 내 차례 되면. 아까 얘기다 말았는데, 이번에는 말 끊지 마? 이러면서 이제 또, 그걸 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절까지 같이 구경 가는 거지. 우리 한번 가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세계를 재밌게 들여다보고 아주 전골을 찔러서 탁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성향이 있고 사람들이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걸 파악하면 그 우리 문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 하나가 이제 좋은 일 있으면 그날은 그 사람 밥씀 사게 불교 얘기를 목사님 먼저 꺼내. 먼저 꺼내서 그런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면 좋아가지고 이제 신이 나는 거지. 그래서 딴 사람이 치고 들으면 아니 이제 얘기 좀 더 들어보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날 좋아가지고 이제 밥도 사고 그다음에 커피까지 쏘지. 다음엔 중을 불러옵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덮여있던 음지 부분을 잘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읽었을 때하고 안 읽었을 때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겠고, 특히 지금 이제 은퇴가 막 55세부터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모르고 살면 어디 가든지 불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살면 맞춰주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자 그러면 염동까지도 쫓아가지고 일 없을 때는. 그러면 평생 전화했는데 또 전화해서 또 만나자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